이 퀴즈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퀴즈인데요. 시진핑 주석이요. 사실 요새 뭐 실각한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는데 이거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떤 거에 떨고 있을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용주 평론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실각한다 아니다. 일단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된 거죠? 네, 사실 시진핑 실각설은 2013년에 시진핑이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실체가 별로 없고 그 출처도 불분명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실체가 소스가 조금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데 이분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에서 분명히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중국의 리더십의 변화는 나중에 굉장히 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시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전 버뮤다 주재 미국 대사 그레고리 슬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중국 통이거든요. 중국에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욕 포스트에다가 중국의 시진핑이 실각을 했다라는 이 논문을 글을 기고를 해서 그게 이제 실체가 돼서 점점점 이 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실각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시진핑이 중국 내에 절대 권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사진 한 장부터 일단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두 개의 찻잔인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죠? 저게 이제 저 사진 때문에 사실 여러 갑론을 되게 많았습니다. 네. 첫 번째 잔은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이제 원래 거기 이제 시진핑 저기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 두 번째 잔은 3년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좀 특수 제작된 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가 다른 데서 오는데 거기에 물이 색깔이 달라지면 네. 이게 독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나오는 썰도 있고요. 네. 근데 좀 그게 안 맞는 게 이제 저기 이제 이미 다 3년임이 됐고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 때 또 이제 특히 이제 목이 좀 안 좋았다. 뭐 그래서 더 그걸 요구를 했다.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뭐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 말고는 또 저렇게 두 잔은 또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런 부분이 또 상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찻잔 두 개를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어쨌든 굉장한 최고 신비주의. 권력을 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시진핑의 실각설이 돌고 있는 건데요. 그 이상 징후는 사실 군 내부에서부터 불거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각설, 그다음에 이제 뭐 곧 퇴임한다, 은퇴한다, 다 근거가 없어요. 과장된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특히 대만, 네. 미국 쪽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군부 내에 거긴 뚜렷하게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요? 지금 저기 나오는 인물이 이제 마오쩌둥이고 앞에가 시진핑이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이나 군대는 내각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당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북한도 노동당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중국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그 시진핑이거든요. 네. 7인 체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계 시자진으로 불리는 3명이 2명은 낙마했고 네. 주석이 부주석이 2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장유샤라는 사람, 허웨이둥. 근데 허웨이둥이 사람이요? 이제 그렇죠. 네. 저 사람이 장유샤고 지금 시진핑과 대립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고, 지금 사라진 허웨이둥이 시자진, 바로 시진핑 측근인데. 허웨이둥. 예, 그렇죠. 이 부주석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3월부터 없어졌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실각설 이런 게 근거가 없는 어떤 희망회로지만 네. 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핵심에 지금 시자진을 불리는 3명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없던 일이거든요. 저렇게 мя오아까지 그렇죠. 세명. 그러니까 마오야는 지금 중국 해군 출신인데 예. 이 시진핑 중심의 중국군 숙청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저 사람은 실각했거든요. 이미 네. 확인됐거든요. 리상푸도 이미 사라졌고 허웨이등은 이유도 없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측근이라고 불렸던 슈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모든 게 이상하니까 지금 실각설에 지금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군요. 군부의 움직임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 교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실각설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뭐 최근에 뭐 6월 30일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치국 이제 회의도 했었는데, 근데 그때 뭐 예견대 저 사진에 나오는데 저희 6월 30일이거든요. 예. 저때 이제 나왔는데 이제 또 외부에 이런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보여적인 것도 있지만 저때 이제 시진핑 주석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장여우샤라는 분이 열심히 받아 적고 있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사진 저렇게요? 나오죠. 저 뭐 뒤에 받아 적고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황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짜맞춘 느낌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지금 중국 제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중국에서 보면 지금 중국 내부에 여러 가지 지금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부정부패로 해서 물러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좀 두드러지게 군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장요샤하고 시진핑 주석은 원래는 요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 매체에서는 장요샤가 지금 뭐 시진핑의 뒤를 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허웨이동이 그 시진핑의 뭐 측근이다. 근데 측근이라는 표현은 다 외부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출발이 아까 말했지만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오다가 자 지금 이번에 아까 뉴욕 포스트에서 글이 나오고 그것도 그것을 대만의 자유시보가 받아서 세게 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풀려지면서 이게 전부 다 좀 확산이 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6월 30일 날 나온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네. 뭐 그런 좀 근거 없는 썰에 불과하다라고 스토리텔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픽 볼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시진핑을 중심으로 네네. 1위부터 지금 7위까지 싹 모아놓은 거예요. 저기가 이제 중앙정치 상무위원입니다. 서열 6위, 그러니까 7위까지.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시면 밖으로 나오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앙정치국 위원이 있죠. 네. 그다음 중앙정치국이 있고 그다음에 또 후보위원이 있고. 그러니까 서열 순서로 쭉 가기 때문에 장요샤는 저 뒷부분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까 뒷부분을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건재하다는 거 과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시진핑의 실각설이 도는 이유는 뭐 군부 내 움직임들도 있지만 건강 이상설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건강 이상설은 어떻게 불거진 거죠? 네, 이 중국 사정의 밝은 그레고리 슬레이튼 전 버뮤다 주재 미국 대사가 사실은 이 뉴욕 포스트에 이제 기고문을 쓰면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건데요. 그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진핑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네. 8월에 있을 당 중앙위 전체 회의에서 은퇴하거나 아니면 뭐 이름뿐인 직책을 받고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나 건강이 정말 안 좋은가 네. 싶어서 사실 옛날 영상에도 시진핑 건강 이상설에 관련된 영상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요? 보면은요, 2019년 일인데요. 네. 그때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행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대요. 시진핑이 이걸 보러 왔어요. 네. 보러 와서 지금 뭐 걸어 다니는데 이 걸음걸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뭐랄까요? 걷는 모습이 좀 조금 불편해 천천히 보이네요. 걷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 양쪽 다리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자에 앉을 때도요. 이 두 손으로 이 장면인데요. 의자를 꽉 잡고 자기 자리를 이제 찾아가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자리를 다시 잡는 모습이 나오죠. 옆에 있는 마크롱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앉는 거랑 너무 대조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도 사람들이 특히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 주석의 건강에 의문을 조금 많이 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도 굉장히 팽배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였죠. 이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반중 성향인 것 같아요.
한 인플루엔서가 시 주석이 이 삼중회, 이 회의를 하던 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에? 요런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어요. 가짜 뉴스를. 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거,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 시진핑이 그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다가 네. 저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저 사진을 좀 올려가지고 저때 진짜로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저 차가 뭔가 다른 차가 아니었냐? 굉장히 많은 이 루머가 생성이 됐거든요. 이제 저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였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진핑 건강 이상설은 굉장히 많은 루머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제로 확인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저렇게 뭐 가짜 정보들이 나돌 정도로 시진핑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건강 이상설이 실각설과 또 맞물려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글을 봤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뉴욕 포스트에 봤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리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여러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뭐 이렇게 뭐 공무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채널을 이제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좀 연세가 돼서 건강이 좀 뭐 이상이 있다, 뭐 좀 아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네. 아닌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워낙 신부주의고 비밀주의 감춰진 게 많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것들을 보고 저걸 뭐 근데 지난 자료가 있지만 최근에 또 나온 지금 뭐 올해만 3번에 관련해서 해외 순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꾸 맞추면 서로 논리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자꾸 맞춤형이라고 하셨지만 이 실각설에 불을 더 지핀 거는요. 최근에 외교 행사에 불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요. 시진핑이 취임 후에 작년까지 12년 동안이요. 무려 1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브릭스 정상회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President Xi never missed the BRICS summit since he took 推动全球治理体系变革的重要力量，始终致力于维护多边主义，捍卫公平正义，促进共同发展。我们高度重视推动大金砖合作高质量发展。 아니 뭐 왜 불참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좀 원론적인 대답만 나와요. 중국 그 외교부가 네. 할 말 없으면 언론적인 대답합니다. 아, 할 말이 할 없습니다. 말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예. 그 6월부터 중국 고위층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3인 이상 회합이 금지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여러 명 낙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뭔가에 집중해 있다. 그러면 최근에 특히 중국군 기강잡기 부정부패 이쪽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건 거의 정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브릭스 불참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7명이 지금 4인 체제로 운영될 만큼 중국군 내부도 지금 부정부패에 휩싸였다는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몽을 실현할 수 있는 중국 강군화를 추진하고 네. 그다음에 시자진 중심의 중국군을 만들려고 하는데 측근까지도 보면 이제 비리에 연루된 일들이니까 지금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시진핑 권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공산당 지도부의 독재 권력의 아주 필연적인 결과인 부정부패 네. 이게 상당히 시진핑의 발목을 잡고 있고 거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이 제가 보기엔 더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브릭스 갈 겨를이 없죠. 그 제가 하나 보충 설명 드리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시진핑 들어오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8가지 규정이란 말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이제 술 먹으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함부로 뭐 어디 가서 해외 출국할도 안 되고 지금 그렇게 10년 동안 했는데 올 3월 달에 다시 그 8가지 규정에 대한 게 나오면서 올 7월까지 집단 학습 체제를 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적으로 뭐가 좀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이슈는 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지금 8월 달에 지금 곧 이제 사중전회가 이제 결국 공산당 이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좀 바뀌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이슈가 지금 더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시진핑의 실각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사연임까지 꿈꾸고 있는 중국의 절대 권력자 시진핑의 위기가
사실 곧 중국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박승탁 네. 교수님. 특히 그중에서 중국 경제의 엔진으로 불리는 그야말로 중국의 부동산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부동산 이슈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중국 정부도 부동산이 뭐 단시일 내에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근데 중국 서민들 입장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사면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한 경우는 반 정도 떨어졌고 일선 도시도 한 30% 정도 떨어졌다. 최근에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안 좋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좋다는 것은 이 경제적 낙수 효과가 꽤 큽니다. 뭐 인테리어든 뭐 가전 제품이든 엄청난 많은 연관 산업도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일자리 문제도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이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 경제 성장 부분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걸 돌파하려고 한 게 내수 시장을 계속 키우려고 좀 하는 거죠. 돈을 과거에 풀어서 근데 하려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부동산 광풍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지방에서 또 한때 그게 인기였죠. 왜냐하면 집을 여러 채를 사는 게 돈 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가짜 위장 이혼을 하는 것들이 저렇게 줄을 섰다는 거죠.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모든 사람들이 사면 돈을 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있으면 또 제한되니까 한 네. 집마다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혼을 해서 또 집을 살려고 나중에 또 오르면 또 합치고 네. 이런 식의 하나 좀 해프닝도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아 저렇게 청약까지 하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올 정도로 당시에 엄청난 광풍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내수 경기 침체 여파로요, 일을 못 찾거나 해고당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의 내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때문에 이 대륙을 울린 이 중국 청년들의 슬픈 이야기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영상은요, 지금 중국 유명 자동차 브랜드를 이제 생중계로 홍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네. 지금 방송 진행자 분입니다. 지금 여성분이. 근데 지금 갑자기 뭐 울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죠. 예. 지금 저 상황이 뭐냐면 막 우시는데요. 네, 울고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이 방송을 하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모습입니다. 해고를요. 네, 맞습니다. 이 그 유명 자동차 브랜드라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이 모습이 생중계가 되면서 많은 중국인들의 가슴을 울렸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영상은요, 우한에 사는 20대 여성이 최근에 다니던 그 회사에서 이 정리를 당하고 길거리에서 이 주먹밥을 팔게 되는데요. 이 주먹밥을 파는데 이 공안들에 의해서 이 노점 단속반에 의해서 이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주먹밥 오늘 고작 한 개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오열을 합니다. 네, 지금 오열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사연이 너무 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이 중국인들이 이 여성분과 아까 그 여성에게 이 몰입을 해서 이 너무 딱하다, 이런 청년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중국의 이 청년 실업률을 보니까 네. 15.8%. 15.8%. 네, 중국 전체 실업률이 5.1%인데 청년 실업률이 15%예요. 너무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청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국 청년 실업의 문제가요, 박승정 교수님, 단순히 뭐 일자리 문제에 그치진 않는다 이런 분석들도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실업률, 그러니까 취업률은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 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만이 많으면 결국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급격하게 이제 산업의 고도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심화되면서 같이 맞물리면서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일어난 얘기인데, 이런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뭐 아예 안정적으로 공산 당원이 되겠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원이 지금 1억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사회적 혼란 문제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한범 박사님, 예. 중국 내에 위기가 드러나는 장면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시진핑 실각설 지금 미국 대만에서 나온 건 제가 보기엔 근거가 희박하고요. 저게 진짜 문제입니다. 네, 작은 왜냐하면 불씨가 정치학에서 보면 이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을 지금 10,000불로 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13,000불이에요. 1인당 GDP가. 그러니까 테난먼 같은 경우 89년에는 생활 수준이 낮으니까 안타깝지만 성공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 10,000불이 넘었는데 인터넷 통제당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집단 학습을 강요당하고 이런 게 안 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의 진짜 위기는 뭐냐? 바로 이 체제 비판, 자유에 대한 욕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동안 그래도 공산당이 독재해도 밥은 먹여줬잖아. 네. 이렇게 참았는데 이제는 취직도 안 되고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공산당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지금 나오는 뭐 이런 권력 투쟁이 아니고 예. 바로 저거다. 저거다. 중국 인민들의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 그다음에 공산당 독재라는 많은 후유증. 예. 그게 진짜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두 교수가 쓴 거라고 이게 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저 내용을 보면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울 수 있다. 저 굉장히 이제 도발적인 성명을 저렇게 낸 건데 아직까지 뭐 저 두 사람이 실제로 썼는지 여부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체제에 대한 위기를 보여주고는 신호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시진핑이요. 무언가에 떨고 있다. 이 퀴즈를 내드렸는데 일단 이용주 평론 혹시 정답이 뭘까요? 방탄소년단 전역에 방탄소년단 떨고 전역? 있다. 시진핑이 두려워하는 게 한류거든요. 예. 방탄소년단 이번에 전역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떨만 하겠지요? 네, 그런데 뭐 저희가 하는 괴랑은 좀 맞지 않으니까 답은 아닐 것 같은데 정답이 뭔가요? 지금 최근 이슈와도 제가 맞물려서 좀 본다라면 지금에 나오는 달라이라마 생일에 떨고 있다. 물음표입니다. 네. 무슨 얘기죠? 이제 이건 달라이라마 지금 14대 달라이라마인데요. 네. 이제 이분이 1935년생입니다. 곧 이제 90세가 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차기 이제 15대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발표를 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앞두고 90번 생을 앞두고 이제 지도자 회의를 하고 이러니까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의 이제 지도자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지 외부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아마 최근에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떨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 사실 6월 27일 날 6월 말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좀 메시지를 던지긴 했습니다. 네. 저기 티베트 쪽에 이제 좀 메시지를 던져줘. 공산당과 함께 가면 더 번영의 길을 갈 것이다. 네. 자, 박수장 교수님, 우리가 쭉 이렇게 시진핑 실각설부터 중국의 위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짧게 여쭤보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세요? 우리한테 영향치는 영향 부분인데 사실 좀 이런 외부적인 매체에 좀 너무 우리가 너무 매몰되지는 말고 우리가 중국을 좀 여러 가지 좀 균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우리가 딥시껏 있지만 계속해서 기술 자립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미칠 영향, 우리 제조 산업, 우리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좀 폭넓게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좀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